우리 인간과 그 포유의 가장 큰 차이가 한 게 있습니다. 털이 없다? 다른 유전자? 아니요. 사유하는 능력? 그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큰 차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류는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상상이라는 그런 이제 자각 능력이 있습니다. 동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당장 위기를 닥치기 전까지는 위기를 상상하지 못해요. 얘들은 그 위기를 직접 경험하면서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걸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 낌새만 쳐도 우리는 그거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경험에서 온 능력 아니에요? 상상은 경험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경험보다는 지각 능력에 가깝지 않을까요? 조금 생각해 볼게. 왜냐면은 대비라는 걸 자체가 저희는 뭐 외적이나 아니면 뭐 굶주림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긴 하지만 그런 거를 야생동물들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걔네들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 왜냐면 다람쥐도 물건을 보관하잖아요. 음식들도 보관해서 막 저장해 놓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굶주림에 대한 네. 보관인데 그거는 이제 본능적으로 했다라고만 말하기는 유전자에 박힌 학습인 것 같습니다. 부모 세대가 그걸 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다람쥐가 만약에 이제 음식을 보관했잖아요. 입에나 보관하거나 아니면 땅을 파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비효율적인 거란 걸 알면 걔네들이 계산을 했을 거예요. 세대를 이어오면서 나무로 집을 지어가지고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도토리를 보관하거나 인간 아마 그렇게 했을 거거든요. 혹은 이거를 건조해서 말려가지고 좀 더 이제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대량 생산한다거나 인간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동물은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 전에 그런 풍습을 그냥 유전자에서 박힌 그대로 쭉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진보할 수 있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상상력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있는 것도 과거에 우리 조상들, 그런 사람들이 상상 속으로 뭐 SF 영화나 소설 속에서 누가 상상했기 때문에 그게 목표가 되어서 그 기술이 그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상력이 우리 인간을 인간처럼 만들어주는 가장 큰 이제 원동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딱히 반박할 여지가 없는데요, 저희 뭐.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점에서 다람쥐가 대비를 하고 그리고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럼 별로 차이 없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고 네. 그런 점에서 약간 더 다른 것 같긴 하네요. 모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기능도 일반 동물한테 없는 기능이 다른 동물에 비해 약한데 이렇게 지구에서 가장 우월종이 된 이유가 그런 지성 능력과 상상 능력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외계인 창조론 찬성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반박 가능한가요, 이것도? 썩 달갑진 않아요. 네. 외계인 창조론이라니. 근데 그렇죠. 있을 만한 것 같지만 정확한 증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것만으로는 제 마음을 움직이기 쉽지 않은 걸. 그러니까 딱 음모론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외계인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진화론도 처음에는 음모론보다 더 불경한 진짜 나쁜 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조론에 반하는 네. 논리니까. 미국에서 재판이 벌어졌는데 이게 무슨 재판이냐면 그 과학 교사가 학교에서 창조론 대신 진화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모님들의 귀에 들어갔어요. 우리한테 대체 뭘 가르치는 거냐. 그래서 실제로 형사재판까지 받았습니다. 불과 100년도 전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창조론이 대세였기 때문에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는 불경한 일제강점기 시대예요. 거의 100년. 그때만 해도 이게 음모론으로 취급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어찌 보면 진리로 그렇게 취급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창조론이 대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외계인 창조론이 확실하잖아요. 근데 전 이 외계인이 왠지 우리 미래 인류였을 것 같아요. 시간 여행으로 이미 발전된 이미 고도로 발전된 어느 사회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를 구경하러 오지 않았을까? 오. 가능해. 일리 있어요. 뭔가 다른 행성에서 왔다라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느낌. 네.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미래로는 가기 힘든데 과거로는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1980년도에. 미래로는 갈 수 있는데 과거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과거로만 반대. 할 수- 아니요. 미래는 못 가고 왜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곳이니까. 근데 과거로는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아는 거랑 반대라서. 네. 저는 제가 아는 거는 네. 그 스티븐 호킹이었나? 그 있잖아요, 과학자님. 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뭔가 어떤 거대한 존재가 과거로 시간이 역행하는 것을 막고 있다. 시간이라는 게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되게 애매모호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게 흐르고는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이게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걸 수도 있다. 시간은 존재하지 않고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엔트로피가 이제 열악하게는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건가? 점점 엔트로피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에너지는. 에너지가 계속 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써지면서 이제 점점 우주가 차가워지고 결국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검은 세계로 가는 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긴 한데. 근데 뭐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요. 엔트로피 우리가 정리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몸이 점점 망가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전자 꼬리가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꼬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우리가 노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엔트로피를 줄일 수 있거나 그걸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평생 늙지 않는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지금 이론적으로는 개발돼 있어요. 상용화가 안 돼서 그렇지. 저는 이 과거로 간다는 시간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도요. 좀 그 개념 자체가 좀 다른 게 내 주변의 모든 게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나만 멀쩡하고 모든 게 바뀐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고 내가 바뀐다는 거는 이해가 되거든요. 내가 어려진다는 거죠. 점점.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개념이 좀 이해되는데 타임머신 여행을 한다는 거는 저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타임머신 테스트 했었습니다. 그거 다라파 프로젝트 중에 일환 중에 한 개였는데 그때 그 테스트를 한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애틀인가 어떤 도시에서 약 3시간 정도 도시 전체가 정전이 일어났었습니다. 전기를 다 끄어 쓴 거죠, 거기에다가. 그래서 성공했나요? 그 결과가 안 나왔어요. 네, 그 결과를 했나? 했겠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만 알아요. 그 당사자는 아는데 돌아올 수 없으니까 당사자가 실종됐나요? 실종됐겠죠. 만약에 됐으면. 근데 만약 이게 영화면 과거로 갔는데 그 실험하는 자리에서 다들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러고 있는데 근데 뒤에서 안에 뒤에 보니까 보고 있어. 나 여기까. 그러면서 다 이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냥? 감전되고 이러면서 안에서 죽어.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 사용했던 게 어마어마한 전기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었고 거기에 대한 논리에 대해서는 대외비예요. 비밀이에요. 어떤 기기를 만들고 어떤 테스트를 했는지는 비밀인데 결과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했다는 것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쓰기 위해서 도시 하나의 전력이 모조리 사용됐다. 근데 과거로 한 명 보내는데 그 정도의 전력? 괜찮을지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다. 네. 나쁘지 않을지도. 역사가 바꿀 수 있는데 역사 바꿀 수 물론 그 바뀐 역사가 우리한테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응애 히틀러, 애기 히틀러. 히틀러를 나오기 전에 죽인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어서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 애기 히틀러를 예를 들어서 애기 히틀러는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아이잖아요. 근데 이제 악의 꽃이 된다는 걸 우리가 미래에서 알고 있을 뿐이지 네. 아직 개화가 되진 않은 씨앗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아이에게 죄가 있을까요? 그거를 이제 이야기한 게 마이너리티 리포트죠. 그걸 안 봤어. 많이 넘봤어요? 네,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미래에 일어날 범죄를 본 다음에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사람을 잡아간 뭐죠? 근데 그거는 윤리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 머릿속에 범죄를 일으킨다는 걸 상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범죄를 일으킬 거다. 미래를 보는 그런 예지 능력자들이 그걸 바탕에 유만으로 잡아가는 겁니다. 시사점이 되게 많아요. 그 영화가 던지는 시사점이. 그 이야기 되게 재밌네요. 흥미롭네요. 영화는 안 봤는데 그런 생각 하신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이 주제가 그 데드풀 2가 있어요. 데드풀 2에 나와요. 그래요? 데드풀 2에서 이제 데드풀이 애기 히틀러까지 봤는데 애기 히틀러가 똥을 싸요. 똥싸고 이제 꺼져야지. 그래서 이제 막 달래주고 막 너는 어렸을 때부터 지독하나야 그러면 약간 돌아오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알려진 그런 이제 이미 책으로도 많이 나온 그런 이제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조금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들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이상한 이론이 많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고양이 세계 정복 이론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인류의 기원이다. 아무래도 여기 강신도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신도가 있는데 우리 사적 호랑이 밀림의 재앙이지 않습니까? 어떤 거 아닙니까?
고양이과죠. 고양이과죠. 네. 그리고 고양이는 높은 곳에 떠줘도 다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습성이 모든 동물이 인간을 우대하는데 얘네들만 인간을 동등한 혹은 더 낮게 봐요. 그리고 고양이는 간택하죠. 사람은 간택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표현이라기에는 너무 건방져요. 감히 인간에게 그 말이 있었으니 얘들 유전자에 인간은 나약한 존재다, 인간은 우리보다 하등한 존재라는 그런 게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고양이 참조사요? 예, 고양이가 이 세상의 실제로 주인이다. 그리고 객체수를 봐도 인간과 비등할걸요 아마. 길고양이까지 다 포함하면. 않을 거예요 아마. 예. 네. 자, 그리고 중생 때까지만 해도 공룡이 세계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공룡이 미티어를 맞고 모두 멸종돼요. 그 다음에 갑자기 고양이가 밀림에 처하고 등극했단 말이죠. 그 말인즉슨 운석을 소환한 것도 혹시 고양이가 생각이 아닐까. 고양이가 공격하다. 예, 고양이 사제가 말이. 아 근데 진짜 귀엽다. 고양이가 이러고 있을 생각하니까. 저는 이제 무서워졌어요. 고양이 봉춘아 도와줘. 봉춘이도 이겨요 고양이가. 그렇죠. 우리 봉춘이가 해결해 줄 거야. 네. 봉춘이 아무것도 못하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 벽화를 보시면 거기에 신에 고양이가 나옵니다. 오. 예, 물론 개도 나오긴 하는데 이제 고양이가 좀 더 상위 존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집트의 스핑크스도 보면 이게 약간 고양이가 아닙니까? 그러네요. 합쳐졌죠. 그 네. 사자와 인간이 합친 거 아니었어요? 사자는 고양이가죠. 이것도 이제 연결되는 거요.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고양이가 사실상은 이 지구의 지배자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진화했어요. 고양이를 예뻐할 수밖에 없게 진화했어요. 그리고 고양이도 그렇게 진화했어요. 자기의 생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인간을 그렇게 다스렸던 거죠. 너네 나의 집사가 되어라. 그렇게 진화를 했던 거죠. 저는 이 의견을 반대합니다. 어쩔 TV. 고양이는 도움은 필요 없어요. 그저 신화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아, 그쵸?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복을 한 거죠 고양이가. 고양이님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의 도움이라뇨.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거죠.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 데스 러브 로봇이었나? 네. 거기에 딱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 정말요? 고양이가 AI 로봇이랑 손을 잡고 네. 인류를 정복합니다. 막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 AI 로봇을. 네. 그래서 보면서 하루빨리 AI든 고양이든 조치를 취해놔야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 인류의 존망이 걸려 있습니다. 맞다. 지금 AI가 좀 많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AI의 시스템이 우리 인간의 뇌의 그 작용과 거의 비슷한 거 아시죠? 반복 학습. 그렇죠. 반복 학습으로 인해서 다시 인지하고 이 반복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시뮬레이션 우주 이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뇌도 지금 전기 신호 받았습니다.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 그럼 로그아웃 어떻게 하죠 저희는? 로그아웃. 네, 로그아웃. 죽으면 로그아웃. 그 전에 시켜달라고. 우리는 자고 있는 것 같지만 잠깐 재워놓고 딴 데 가서 뭐 하고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다가 얼떨결에 깼을 때 정신 못 차리는 게 그거일 수도 있어요. 딱 깼는데 자 주인이 없어. 씨 뭐야 이러면서 하다가 자 1, 2초 뒤에다 정신 차리는 게 주인이 잠깐 자리 비웠기 때문에. 그리고 1초 만에 돌아왔다. 잠이 뭐 단순하게 그냥 생각을 하면은 몸을 회복하는 과정이지만 잠을 자면 또 뭘 합니까?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면서 완전 새로운 세계에 가서 살기 때문에 그거 되게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저는 꿈을 진짜 많이 꾸는 편이라 재밌겠다. 어떨 때는 거의 무슨 뭐 모험가가 됐다가 어떨 때는 비행기 사고 추락 사고에 희망이도 하게. 되게 재밌겠다. 잘 전 꿈을 안 꿔요. 그래요? 저는 꿈을 진짜 많이 꿔요. 저도 진짜 많이 꿔요. 근데 되게 반복된 꿈도 많이 꿨어요. 나 이거 해봤는데 이러면서 또 하고. 그래서 반복된 꿈도 자주 꾸고. 약간 꿈속의 꿈, 인셉션 같은 거. 인셉션. 꿈속의 꿈은 아직 못 꿔본 것 같아요. 데자뷰 같은. 데자뷰요? 응. 데자뷰 되죠? 진짜 그런가? 근데 꿈을 꾼다는 그 자체가 잠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에 꿈꾼다고 자되거든요. 렘수면이랑 관련이 있다고 하죠. 그렇죠. 우리 눈의 시세포가 뭔가를 계속 봐줘야지만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꿈을 일부러 만들어냈는데요. 그래서 내가 직접 뭘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럼 내가 완벽하게 자지 않고 눈은 지금 감고 있지만 반쯤 일 시켜놓은 거죠. 어느 정도 회복해놓고 이제 시세포 일 시켜야겠는데? 그러면 꿈을 꾸게 하러. 그러니까요. 신기해요. 어떻게 우리 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몸인데 통제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약간 또 시뮬레이션 이런 거 좀 되는 게 우리가 결국엔 들고 돌아. 돌고 돌아. 어떻게든 저는 중심을 잡아서 지금 여러분이 딴 데로 가도 저는 다시 오케이. 왜냐하면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숨을 장압한다고 숨을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쉬고 있는 거거든요. 무역시에서처럼 인갱공을 하지 않아도 피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자동 시스템, 네, 오토 시스템이거든요.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거린다고 인지하지 않아도 알아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눈이 깜빡깜빡거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좀 자동 시스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생명에 필요한 그런 시스템 전부 다 자동화되어 있거든요. 우리 몸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신기하다. 일리가 있네 이게. 시뮬레이션 이론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네.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놨는데 시뮬레이션 그러시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그 시뮬레이션 만드실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그럴 사실은 게임 외계인이었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약간 천사 같은 존재야. 그런데 잠깐 마주 안 들어가지고 야 너 지구에 갔다 와. 유배야. 이렇게 생긴 천사가 있다고요? 이것도 버립니다. 이것도 벌이야. 경고 있네. 이것도 벌이야. 아 지구 감옥설이 있거든요 또. 그래요? 예, 우리가 사실은 다른 세상에 사는 그런 존재인데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 지구에다가 유배시켜. 보냈다. 우리가 이제 영국에서 죄수들이 호주 와가지고 개간해 이렇게 한 것처럼 너 지구 갔다 와 거기서 100년 동안 개간하고 약간 이런 거죠. 예, 그런 지구 감옥설이 실제로 미국에 있어요. 그걸 믿는 학파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천국은 얼마나 재밌길래 왜 지구도 이렇게 재밌는데. 이게 꿀잼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호르몬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한 시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뭔가를 해야 돼요. 즐기거나 재미를 보거나 일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어찌 보면 가장 큰 형벌이 아닐까. 계속 뭐를 해야 된다.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형벌. 100년 동안 넌 뭔가를 해야 돼.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큰 형벌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지구 감옥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천국은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심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막 반말리가 있는 천국인가요? 네. 다 칠해가지고 야 그냥 해. 네, 그렇죠. 우리가 불멍 때리고 물멍 때리고 이런 게 그런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렇지 않을 때 그 이제 아름다운 추억 멍하니 보면서 이제 추억을 때리는 거죠. 아 근데 멍 때리는 거 진짜 힘든데. 어려워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저는 힘들어요 사실. 멍 때리는 거 자체가. 멍 잘 때려요? 그냥 멍 때리는 거야? 멍 때리는 것도 재능인가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제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서 혼자 멍 잘 때려요. 머릿속에서 노는 거예요. 근데 멍 때린다의 내 개념은 멍 때리면 진짜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해야 돼. 그게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약간 명상이라는 게 아니라 그건 명상이죠. 네. 그러니까 생각을 비우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멍 때리면. 근데 이러고 불멍 뭐- 같은 거 하면 거기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음. 얘는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게 계속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그럼 거죠. 멍을 때릴 수 있잖아요. 다음에 그 당시에도 뭔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이 움직이는 게 신기하죠. 계속 뭔 생각을 하죠. 뭔가 생각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뭐라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이제 지구 감옥설에서는 이 자체가 고문이다. 이게 고문이다. 너가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게 없게. 죽기 직전까지 뭔가 해야 되는 거. 그렇게 만들었다. 예, 그게 이제 인간으로 태어난 거에 대한 고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실적을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의 실적이 쌓이고 나면 다시 가가지고 이제 몽둥이를 이제 잘 자, 너 생각 이만큼 많이 했으니까 너는 덕방. 생각 말리지 한 5천 마일리 시간 말리지. 내가 진짜 궁금하다. 사후세계가 어떨지. 사후 세계를 이- 믿어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진리라는 게 존재할까요? 글쎄요. 저는 만약에 죽게 돼가지고 세상의 모든 지식 창고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 깨닫더라도 되게 시시하지 않을까요? 원래 진리라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몰라야지 재밌는 그렇죠. 잡힐 듯 안 잡힐 듯. 예. 알게 되면 재미없거든요. 큰 기대 안 합니다. 저도 퍼슬기 형 말을 좀 약간 동의를 하는 게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로는 너무 많이 아는 것이 고통이다. 맞아요. 저주다. 우리는 계속 뭔가를 알려고 하고 뭔가 더 많은 경험을 하려고 하잖아요. 뭔가 사랑이 됐든 아니면 뭔가 지식이 됐든 네.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 많이 알아서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아니 이 사람 아니면 뭔가 이거 좀 더 좋을 수 있는데 내가 겨우 이거 이 정도?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고통스러운. 과거 세대 때는 뭐 안 그렇겠냐라고 하면은 또 그때도 달랐겠지만 적어도 현대보다는 조금 더 삶이 단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더 불만이 없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알기 때문에 불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딱 그 동네 50명, 100명이 맥시멈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비교 대상이 내 주변 사람들이고 다 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한 갈망이 잘 모르는 거에 대한 거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다 알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어떤 지형을 볼 수 있고 이런 거를 인터넷으로 다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더 자극적인 걸 찾아야 되는데 자극적인 건 없고 이미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조금 행복감을 못 느끼지 못하고 이제 불행하지 않을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지식에 젖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창조주하면 좋을까? 되게 재미없을 것 같거든요. 다 하니까.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피규어나 이런 거 만든 사람들은 네. 일단 만들 때 재밌는데 만들어 놓으면 이거 뭐 매일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디 야잘 있네. 네, 딱 보관해 놓고 가끔 지나가면서 저거 내가 만든 거야. 야, 잘 돌아가네 하면서 약간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가끔 이제 개미들 중에서 약간 모난 개미들 막 싸우는 개미들 이런 애들 딱 살펴보고 이 재밌는 애네 잠깐 보다가 뭐 잘 노네 하면서 또 가고 이런 개념이지 않을까. 근데 개미로 따지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왠지 갑자기. 개미 입장에서 우리가 신입니다. 왜냐면 걔들 이천에서 살기 때문에. 설탕이 있었다고. 거기에 산처럼 가득한 각설탕이 있었다고. 근데 없어졌어. 그리고 갑자기 위에서 뭔가 내려가지고 딱 짜부돼가지고 옆에 애들이 다 죽었어. 근데 이유를 몰라. 뭐야 이거? 왜 죽은 거야? 이러면서. 제가 인터넷에서 본 게 있는데 쿠툴루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판타지죠. 근데 쿠툴루신은 저희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얘네가 뭘 부탁을 하는데 어려운 일은 아니야. 그래 한번 들어줘 볼까? 인간이 쿠툴루신한테 소원을 빕니다. 제가 한 여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전 그 연인과 사랑이 이루어지고 싶어요. 그래 네 소원 잘 들었다. 하고 내가 이뤄주마. 그 여인만 빼고 모든 사람들 다 죽여. 그리고 나 혼자 냅둬놓고 거기서 있는 거야. 그게 약간 개미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개미들도 너 설탕을 바래? 그럼 설탕을 줘. 설탕을 주고 이제 또 동료들 왔는데 저는 가족들이 있어서 더 많은 설탕을 원해요. 가족을 다 없애버리는 거야. 약간 그렇게 이제 저희와 인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약간 원숭이선이랑 또 비슷하죠. 그렇죠. 그 신들은 거기에 대한 윤리적인 걸 개념 없이 나중에 다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거 해결됐죠? 들어줘야잖아요. 다 팼잖아. 들어가죠. 했잖아요. 우리도 저 개미집이 만약 집 앞에 있으면 얘네들이 집을 뭐 갉아먹는 데 가지고 싹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창조론 진화론 갔다가 외계인 창조론 갔다가 시뮬레이션 갔다가 고양이 정복론까지 저희가 다 살펴봤고요. 원래는 제가 4, 5세기까지 가려 했거든요. 그때 4, 5세기까지 가게 되면 이야기가 한 2시간에서 또 모자라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인류의 기원은 고양이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고양이 저희 예, 고생구. 네. 저는 고양이들을 믿습니다. 이제 아멘. 고맨이라 하세요. 오멘. 저도 이제 고양이 신한테 언젠가는 간택받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재미있었길 바라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다 보면 어이없는 재미, 멍 때리는 재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